한 해가 지나고 나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30대에는 매년 자격증을 땄던 시기도 있어서 연말이 되면 자격증이 상장처럼 남더라고요. 자격증을 보며 뭔가를 하고 살았구나.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어 원서를 읽히는 중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엄마마저 영어 원서 읽기에 푹 빠져 3년째 지속하고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남는 것이 없어서 자격증 같은 성취감을 느껴보고자 영어 원서 읽기 3년차는 지금까지 얼마나 읽었을까? 제가 읽은 책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 영어 원서 책꽂이입니다. 엄마 책꽂이와 나란히 붙어있는 오른쪽 책꽂이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읽은 책들로 이미 다 읽은 책들입니다. 이 외에도 영어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은 책도 꽤 있고 책꽂이에 있는 책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책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읽은 영어 책 양은 여기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편입니다. 아들이 영어 원서 읽기 시작 단계부터 챕터북에서 일반 영어 원서로 넘어가기 전까지 읽은 여기 이 책들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찍어서 소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왼쪽은 제가 읽는 영어 원서가 있는 책꽂이고요. 요즘은 중학생 딸아이와 초등학교 3학년 아들도 엄마 쪽 책꽂이에 있는 원서를 조금씩 읽는 중입니다. 서점 들를 때마다 눈에 띄는 원서가 있으면 사와서 이 중에는 안 읽은 책도 있어요. 위쪽은 대부분 다 읽은 책들이고요. 맨 아래 칸에는 앞으로 읽을 책들을 비치해 둡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3년 동안 읽은 책들을 지금부터 꺼내 볼게요. 저는 영어 원서를 읽은 후 바로 제 블로그에 리뷰를 작성합니다. 읽은 날짜를 포함한 리뷰를 작성하기에 언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3년 동안 읽은 책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2017년도 1년차 때 읽은 책부터 꺼내볼게요.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와 부족함에 대한 갈증으로 대학생 때 영어 원서 읽기를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책만 사서 첫 페이지를 읽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하다 영어 원서 읽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와 영어는 평생 숙제라잖아요. 거의 20년 정도가 지난 40대가 될 때까지 미련이 남을 정도로 영어는 컴플렉스가 되어서 마음 한구석에 짐이 됐습니다. 아이들 많은 저처럼 영어에 대한 이런 무거운 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문법 위주의 주입식 영어 교육으로 영어 배우기를 실패한 저이기에 아이들은 저와는 다른 방법으로 보다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게 하기 위해 학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영어 원서 읽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7살에 알파벳부터 시작한 아들이 1년 후 초등학교 1학년 때 챕터북을 혼자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도 1년 만에 책을 읽는데 왜 내가 읽을 용기를 내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자극도 받았고요. 또 영어 원서 읽는 아이들에게 함께 읽으며 힘이 되고 싶었고 같이 발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때부터 엄마인 저도 영어 원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1년 차에 모두 35권을 읽었습니다. 첫 책은 The Light Between Ocean입니다. 처음으로 끝까지 읽어낸 책이죠. 거의 하루 종일 단어를 찾아가며 읽으면서도 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 책이지만 영어 원서를 끝까지 읽기에 성공한 첫 책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책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낸 힘으로 이후에도 빠르지는 못하지만 영어 원서를 한 권 한 권 끝까지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작가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책도 꽤 읽었네요.
성인책치고 내용이나 문장이 쉬운 편이어서 영어 원서 읽기에 도전하기 좋은 책입니다. 1년 차에는 새로운 책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나 있을까? 모르는 어휘도 너무 많아서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힘이 들고 하루 종일 사전을 찾느라 읽기 흐름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이때는 독서라기보다는 공부에 더 가까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2년 차에 총 72권을 읽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영어 원서 읽기 초보자였지만 영어 실력을 빨리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에 거의 수험생처럼 매일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읽어댔기에 가능한 양입니다. 읽으면서 수없는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했죠. 나한테 맞지 않는 재미없는 책을 골랐거나 너무 수준이 높거나 모르는 단어가 많거나 이런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영어 원서 읽기를 하루 종일 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변화도 슬럼프에 한몫을 했습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내가 대체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다고 하루 종일 원서와 실험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매일 영어 원서 읽기로 여유 없는 일상이 반복되며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자주 들어 슬럼프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원서를 읽히고 있는 엄마로서 같이 읽는 모습을 보이며 모범이 되고 싶었고 늘 반복되는 주부의 일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듯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절박함이나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년 차에 총 67권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원서 읽는 속도와 이해도가 높아졌고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체돼 있던 영어 실력이 스스로도 느낄 만큼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영어로 말도 하고 글로도 쓸 수 있게 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3년 차에 들어서고 영어 원서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안정되면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영어 원서 읽기가 아닌 영어 원서 읽기 자체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몰랐던 독서의 즐거움도 깨닫게 된 거죠. 책을 읽으며 동화되어 울고 웃으며 책을 통해서 감동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며 영어 원서는 힘든 시기에 내 삶에 많은 위로와 응원을 해주기도 하면서 점점 슬럼프의 횟수는 줄어들고 이제는 영어 원서 읽기가 자연스러운 일상의 습관이자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책마다 페이지 수의 차이가 있기에 권수로만 읽은 양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해서 조금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의 연도별로 책을 쌓아 볼게요. 제가 블로그에 책 리뷰를 올리는 걸 보시고 이유님 중에는 원래 제가 영어를 잘하거나 외국에서 살다 와서 쉽고 빠르게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영어 울렁증과 컴플렉스가 있던 평범한 40대 주부로 아이들에게 영어 원서를 읽히다가 저까지 읽게 된 케이스로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며 수많은 슬럼프를 거쳐 이제는 즐기며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영어를 아주 잘해야만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누구나 노력과 끈기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영어 원서 읽기입니다. 영어를 잘해서 영어 원서를 읽는 게 아니고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 영어 실력이 저절로 향상되더라고요. 평범한 40대 아줌마도 하는 영어 원서 읽기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어 원서 읽기에 관심 있는 분들, 늘 정체되어 있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 용기를 갖고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평범한 40대 엄마가 어떻게 원서를 읽어 나갔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해 나갔는지 여러 노하우를 조금씩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보려 합니다. 우리 집 남매의 영어 원서 읽기도 엄마표로 하며 아이들 책도 읽고 있기에 제 유튜브 채널에는 일반 성인 소설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동 소설 등 다양한 연령대, 장르, 성별 구별 없이 책을 읽고 리뷰를 올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어 원서 읽는 엄마 유나리였습니다.